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의식을 잃으신 분이 계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대신 청구하면 될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나서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계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급성 뇌졸중이었는데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병원비도 걱정이고 앞으로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다행히 아버지께서 보험에 가입되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자녀분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에 진단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시니까 자녀가 대신 처리하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거절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 본인이고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대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자녀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데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녀분은 너무 억울해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런데 금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려면 정식으로 대리인이 되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심지어 직계 자녀라고 해도 법적인 절차 없이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가족이면 당연히 서로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특히 부모 자식 사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신데 보험금은 받아야 하는데 이걸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제도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거나 의식을 잃는 등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대리인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리 정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는 늦어요.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누구를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위해 가입한 보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와 같이 살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합니다. 삼촌 이내라고 하면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팩부모, 숙부모, 조카 등이 해당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살거나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은 안 됩니다. 실제로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구를 이루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지정하는지 알아볼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회사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건 별도의 특약 가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지정 대리청구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건 보험 계약을 할 때나 나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이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청구인이 지정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저녁에도 똑같이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질병의 위험이 커지잖아요. 뇌졸중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본인은 의식이 없고 가족들은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 와중에 보험금까지 청구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잖아요. 초기에는 본인도 가족도 잘 모르다가 점점 심해지면서 어느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때 가서 대리인을 정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본인이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건강하실 때, 정신이 또렷하실 때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여러분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도 꼭 이 제도를 활용하시도록 권해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세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계약서에는 써 있을지 몰라도 그 두꺼운 계약서를 다 읽어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리고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건강하니까요.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미루시는 거죠. 하지만 나중이면 늦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보험료는 그동안 꼬박꼬박 내면서 정작 필요할 때 못 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가족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신데 병원비 걱정까지 해야 하고 보험금이 있는데도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게다가 법원에 가서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다른 사람의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가족이 법원에 신청해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가 쉽지 않아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시간도 몇 달씩 걸립니다. 그 사이에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두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정말 간단해요. 보험회사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요즘은 보험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서 작성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 10분이 나중에 여러분과 가족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리청구인은 한번 지정하고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배우자를 지정했는데 배우자도 나이가 드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자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중 누구를 지정할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일단 지정을 해두는 겁니다. 안 해두는 것보다 해두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바꾸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보험마다 따로따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에 각각 가입되어 있다면 세 곳 모두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두셔야 해요. 처음에는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전화해서 신청하고 서류 작성하고 이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번 지정해두면 그 이후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수고가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해줍니다. 보험금 청구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가입만 해두면 나중에 알아서 다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고, 청구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보험이나 진단보험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래요. 암 진단을 받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근경색이 왔을 때 받는 보험금이 보통 큰 금액이잖아요.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걸 못 받는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큰 병에 걸려도 살아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많죠. 뇌졸중 같은 경우 생명은 건지셨지만 반신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험금이 정말 필요한데 청구를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리청구인 제도가 모든 보험에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된 보험 상품 중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실 때 이런 제도가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실 때는 보험 설계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입하자마자 바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두세요. 나중에 하려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계신지, 대리청구인은 지정되어 있는지, 만약 안 되어 있다면 지정하도록 권해드려야 해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런 걸 챙겨주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건강한데 벌써 그런 걸 준비하라고 하니 섭섭하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설명을 잘 해드려야 합니다. 이건 불길한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라고요. 보험 자체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니까요. 대리청구인 지정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 간에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알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내시는지,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함께 확인하면서 가족끼리 더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계신지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도 굳이 말씀 안 하시고 자녀들도 물어볼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다가 정말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야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건강하실 때, 아무 일 없을 때 미리미리 이런 걸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증권을 한 곳에 모아두시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 리스트를 만들어 두시고 대리청구인도 지정해 두시고요. 이게 다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면 누가 알겠어요? 이웃이나 지인이 발견해서 병원에 가신다 하더라도 보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그래서 미리 자녀나 가까운 친척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젊은 분들도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고요. 젊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곳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전화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상담원이 어떤 보험인지 확인하고 누구를 지정하실 건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미리 생각해 두신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필요한 이유는 대리청구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실 분께도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를 지정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는 게 예의겠죠. 그리고 대리청구인으로 지정된 분도 나중에 정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먼저 피보험자가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죠.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보험약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암 진단보험금이라면 실제로 암 진단을 받아야 하고, 뇌졸중 진단보험금이라면 뇌졸중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청구인 제도는 단지 청구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리청구인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다른 권한까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직 보험금 청구에 관한 권한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험을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정말 잘 만들어진 제도예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가족이 서로 도울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계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도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도 꼭 권해드리세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돕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 뇌졸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요. 70대, 80대로 가면 더욱 높아지고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죠. 이런 질병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병원에서도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이 많이 당황하세요. 의료진의 설명을 들어야 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하고 각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비용 문제도 처리해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와중에 보험금 청구까지 막히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하루에도 100만 원 이상씩 나가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도 만만치 않고요.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면 그것도 계속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보험금이 정말 필요한데 못 받는다면 가족들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본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 절차 없이는 대신할 수 없어요. 둘째,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면 나중에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없을 때 대리청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리청구인은 같이 사는 배우자나 삼촌이네 친족 중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넷째, 지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 다음 주에 하겠다 하다가 잊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안전장치가 제 역할을 못해요. 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정작 필요할 때 못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이미 늦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실 수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콜센터가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필요하면 분쟁 조정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겠죠.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면 그런 분쟁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참 묘한 게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정말 필요할 때 그 가치를 실감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미리 준비해 두신 덕분에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